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지각을 했어요. 한 4분 늦게 했네요. 이게 4분이라는 시간이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전체 한 55분 되는 시간 중에서 굉장히 소중한 4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놈의 이놈의 인터넷이 저한테 하신 거 아니시죠? 이놈의 인터넷이. 네, 이놈의 인터넷이 가끔 말썽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됐습니다. 뭐 항상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들의 할 수 뭔가 없죠. 이제 어떻게 제가 찾아갈까요, 본사? 근데 유튜버가 갑 아닙니까? 유튜브 문제가 아니에요. 인터넷? 네. 찾아갈까요? 인터넷 찾아가는 걸로 인터넷 가신 다음에 네. 내일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한국에서 사라지면 구하러 와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브리핑 오늘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ISN 이지원 대표, 여의도의 데프콘과 함께합니다. 또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링크 고고했는데 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스타링크 된다고 될까요? 이게 약간 지하라서 또 위성이 잘 터질까요? 지하인 것도 있고 솔직히 이 자체가 시스템이 되게 무거워요. 우리 장부장님처럼. 완벽한 잠깐만요.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무게감이 있다. 무겁기 때문에 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실적을 한번. 왜 이렇게 말이 막 꼬이죠? 피곤하시고 지금 아침에 멘붕 오고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거든요. 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아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갔는데요. 드디어 오늘은 실적 우려가 지속되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적이 안 좋으면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오늘 좀 빠졌으니까 좀 가벼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갑자기 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 1.11% 하락입니다. 나스닥 1.68% 하락, 다우도 0.61% 하락으로 모두 하락했습니다. 또 여돈 앵커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 쭉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도 정강우야. 미리 보여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제 좀 빠졌으면 좋았는데 왜요? 어제 파월 연설 나온 다음에 어제 보지 않습니까? 금리 인사 계속 하겠다. 시장 하락을 염원하신 거예요? 아니. 약간의 매파적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매파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비둘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를 온갖 섞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민요인가요? 옛날 노래가 이제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새들이 뭐 다 파는 쳤습니다. 맞는데 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상 지속한다는 그 발언 때문에. 근데 오늘 좀 그 영향이 있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기사가 나온 게 여러분들 그 구글이 알파벳이 7.44% 급락했어요. 어제 굴욕이었죠. 굴욕 창피당했죠, 완전히. 진짜 완전 굴욕이었죠. 이게 1등 차트인데 계속 빠집니다. 근데 7.44%면요 1,200억 달러 날아간 거예요. 얼마입니까? 1,200억 달러. 빨리 계산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제가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대략 말씀하시면 좋은데. 200억 달러? 1,200달러는 우리나라도 얼마입니까? 151조 2천억. 151조이 날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드 있지 않습니까? 바드? 바드인데 바드가 시험 과정에서 잘못된 답을 얘기하면서 주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나사가 개발한 만원경 제임스 웹인데 그 앱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 최초로 발견한 게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최초 발견이요. 태양 밖에 있는 행성을 2004년에 발견했다. 최초로 발견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앞뒤 바뀌었어요. 태양광 밖에 있는 행성을 최초로 발견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잘못 대답한 거잖아요. 그냥 최초로 발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최초로 발견한 걸 얘기해봐라 했더니 그래요? 답이 3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답이 뭐였냐면 발견한 게 태양 밖에 있는 행성을 발견했다 했거든요. 그래요? 저는 반대로 들었었는데 태양광 밖에 있는 행성을 최초로 발견한 그 망원경이 무엇이냐라고 대답했을 때 원래 다른 건데 이걸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 부사장님 맞겠죠? 하여간 잘못 대답했다. 정확성이 없는 그렇죠. 답을 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그게 이렇게 시총이 날아갈 일입니까? 근데 이게 신뢰도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온 빅테크 기업들 속에서 지금 AI 관련된 이런 뭐라 그러죠? 플랫폼이 완성이 되고 있는 단계에서 구글이 이렇게 치명적인 뭔가 신뢰도를 잃을 만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굴욕인 거죠. 아닙니까? 전 한편으로 반갑습니다. 이런 왜요? 것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바드가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장 올라가겠습니까? 물어보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바드 싫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오래 갑니다. 문제 많아라. 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네. 좋은데요. 일단 좀 무리하게 빠졌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이게 점점점 AI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네. 해서 실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제임스 웹 만원경에 대해서 혹시 보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제임스 웹 넘어갑니다. 드디어 디즈니가 실적이 나왔는데요.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주가 좀 봐주십시오. 네. EPS 0.78 예상했는데 0.95 나와서 잘 나왔죠. 매출까지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문제가 뭐냐.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240만 명에 이탈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로 갔어요? 어디를 간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탈한 겁니다. 다시 늘어도 안 될 판에 이탈을 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 디즈니에 나와주고 있는 그 컨텐츠가 너무 그 아이들이 보는 위주의 영상이 많다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폭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컨텐츠 중에서 우리 손석구 씨 나오는 카지노. 카지노요? 네, 그게 디즈니. 아유 카지노가 폭력적입니까?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안 약간 봤습니다. 뭐 예. 이렇게 카지노에서 싸우고 이런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안 봐서 모릅니다. 아니 근데 예. 디즈니 주가 지금 4.6% 오르는데요. 뭐 좋은 소식 있나요?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 향후 가이던스? 뭐냐면요.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이탈한 거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랜만에 비트한 시절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 디즈니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좀 한꺼번에 넘긴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1.8% 얼마라고요? 4.6% 오르고 있어요. 4.6% 거의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밥아이가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와서 그렇죠. 올라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실적을 좀 볼 건데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거에 주황색이 비트한 거고요. 이 붉은색이 미스한 건데 점점 붉은색이 커지고 있죠. 현재 분기인데 여러분 보시겠지만 지금 현재 커져갖고 약 20%가 미스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만큼 안 좋은데 불구하고 장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약간 뭐라 할까요? 좀 걱정이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미국 주식 실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여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글이 보시면 요건데요. EPS가 빠지는데 주가 왜 올라오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사실 이게 몇 번은 경고했습니다만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로서 빠진 거기 때문에 약간씩 그 하락이 약간 조금 좀 길어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걱정됩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들 맵을 보겠습니다. 맵인데요. 엔비디아가 오늘도 강보합이었습니다. 와, 선방했네요. 선방했고요. 엔비디아. AI 때문에 최근에 완전히 진짜 날아갑니다. 주식이. 그러니까요. 엄청나죠. 여기 아침에 밤에는 저희 얼굴 넣어주시는데. 아니 넣어주세요. 네, 넣었어요. 엔비디아. 빨리 우리 장석 부사장님 요즘에 아주 제가 얼굴이 꽃이 제가 피어오셔가지고 욕을 덜 먹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예. 우리 장수할 거예요. 우리 부사장님이랑 저랑은 진짜 장수할 거예요. 제가 요새 그렇습니까? 클로징벨에서 네. 한 이틀 동안 이제 어제는 조금 덜했는데 클로징벨에서 뭐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욕들을 막 먹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내 얼굴 보고 욕하실 수 있을까? 나 싸움 잘하는데 그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절 불러주세요. 그럴 때는. 그래요? 제가 알겠습니다. 다 대신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글, 근데 알파벳 제가 많이 지금, 빠졌어요. 지금 예. 찾아봤어요. 예, 예. 우리 장 부사장님 맞았으면 저도 사실 외신을 예. 들으면서 왔는데 그 어. 외신을 보도한 사람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9살 아이에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에 그렇죠. 대한 대답으로 최초로 태양계 외부 행성을 찍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 태양계의 외부 행성을 찍는 데 사용된 것은 다른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기자가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렇군요. 외신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또 우리 부사장님께 주장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맞는 겁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을 찍은 게 칠레가 제일 먼저 찍었어요. 2004년도에.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제가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제임스 웹은 2022년 9월에 찍었어요. 최초 행성을. 진짜 그걸 명확하게 아시네요? 제 꿈이 별 따는 거라니까. 진짜? 거의 뭐 오픈 AI 챗 GPT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GPT. 상식이고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상식을 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쵸. 문제가 커진 거죠. 그래서 주가 상식밖에 가득. 빠졌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네. 옆에 보시면 테슬라가 또 올라갔는데요. 테슬라가요 13일 거래 중에 12일이 올라갔습니다.
테슬라 200불 넘었죠. 넘었죠? 넘었을 겁니다. 테슬라가 엄청납니다. 지금 7일 연속 올라갔어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마 테슬라의 그 200일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때 한번 약간 쉬어가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201달러. 201달러. 네, 대단합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게 엔비디아 같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습니다. 친구예요? 네, 친구죠. 같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다음에 오랜만에 헬스케어 업종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CVS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해서 다 올라갔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솔직한 얘기로 CVS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전망이 많이 내려갔어요. 주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 실적이 잘 나와도 네. 전망이 떨어지면 주가 보통 내리거든요. 그쵸. 근데 최근에 나온 실적들 보시게 되면 막 그래도 올라가요. 네. 못 나와도. 뭔가 조금 시장에 거품이 껴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장 부사장님의 뭔가 새로운 모습 이러시는데 장 부사장님에 대한 오해를 이제 주마다 하나씩 좀 풀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친근하고 친숙한 그런 외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장 부사장의 취향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일단 장 부사장님의 음악적 취향은요. 굉장히 막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음악이라고 그러죠? 뉴에이지부터 맞아요. 뉴에이지부터 저는 그 장르도 잘 생각 안 나잖아요. 제가 쫙 깨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음악적 소양이 굉장히 풍부하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주 이런 별 이런 데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박학다식한 분이십니다. 머리가 그냥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꾸 얘기하시면 제 매력에 빠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다 빠지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마무리했고 플러스 우리 장 부사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중에서 한 가지 풀어드렸습니다. 잠시 후 심층 인터뷰는 I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를 걷기로 했습니다. 곧 개발될 직전의 태풍 전야의 고요 같은. 예전에 여기서 농사 짓다가 쉬시던 분들은 저 너머에 저런 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때 이제 그런 말씀 나오는 거죠. 저기 땅 사두는 건데. 도안 2지구 특별계획구역. 제가 이제 걸었던 길이 요즘인 거였다. 도안 2지구가 이렇게 돼서 하카랑 연결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대전 나머지 도심하고 연결될 것입니다. 꽤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약간 우미린 짓고 있는 풍경. 70년대에 서울 강남이 이랬습니다. 이런 풍경이 나타났었어요. 그게 지금 대전 유성구인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60년대 서울 강남, 80, 90년대의 난지도, 상암, 이 지금 2020년대의 요동낸 겁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하는 시각 6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심층 인터뷰 I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술술 풀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 먼저 풀어볼까요? 일단 이제 뭐 고용 지표가 워낙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긴축 압박이 좀 커지고 증시가 이제 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고용 지표가 증시를 이제 압박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고 이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냐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고용 지표가 사실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1월 달에 좀 서프라이즈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좀 했었거든요. 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그 절대 수치 자체가 뭐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뭐 50만 건이 넘었기 때문에 절대치 자체가 너무 많이 나온 것도 맞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약간 서프라이즈 않을까라고 짐작인데 이 부분은 이제 통계적인 부분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항상 이 고용 지표가 1월 달에 급격히 줄어들었다 2월 달에 급격히 늘어나는 게 반복이 되면서 이걸 통계적으로 뭔가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변수를 알 수 없지만 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 올해부터. 그래서 조정하면서 1월 달에 예전처럼 급락했다 2월 달에 급등하는 게 아니라 1월 달에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짐작은 좀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2월 달까지 정확하게 봐야지만 정확하게 판별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업률이 3.4%로 떨어졌고 비농업분 고용이 51만 7천 개 나왔다. 특히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서비스 업종이 워낙 크게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레저 관광이나 뭐 의료 서비스 같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적객이나 팬데믹 이전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팬데믹 상황에서 업종들이 고용 회복을 주도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던 부분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 관련된 업종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게 더 늘어날 거냐라는 부분을 좀 본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이게 한 다음 달 정도, 그러니까 3월 달 정도에 이 수치가 한 번 더 조금 더 높게 나오면 어느 정도
크게 이제 수치는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보면 우리가 지금 51만 7천 건으로 굉장히 그 건수는 늘어났지만 사실 시간당 평균 임금률은 좀 상승률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본다면 지금 요 차트를 잠깐 보면 미국 이제 민간 부문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을 보면 이게 MOU하고 YY 기준으로 해서 2023년 1월 기준으로 본다면 아래쪽에 좀 보시면은 그 이번에 상승이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났던 레저와 여가 교육 헬스 이쪽을 좀 보시면은 여기서 2023년 1월 여기를 보시면은 전월 비교해 가지고 레저와 여가 쪽에서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보시면 임금 상승률은 그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본다라고 하면 이 지금 현재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이 큰 폭으로 늘어났던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일자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과열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팬데믹 이전의 수치를 이제 회복하는 회복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복 과정에서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가열로 가는 것과는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단 우리의 생각이고요. 100이었는데 50으로 팬데믹 때문에 줄었다가 그렇죠. 다시금 그 50이 채워지는 과정인 그렇죠.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수치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 자체가 우리가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압박할 정도로 과열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그 도표를 좀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게 이제 매지증권에서 정리를 좀 잘 해놨는데 2020년 2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과 지금의 고용의 상태를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민간 부분 고용이 어느 정도 취업자 수가 증가했냐를 보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레저, 숙박, 외식 쪽에 보시면은 마이너스예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사실 취업자 수가 여전히 그때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나 특히 이제 상품 제화 생산 쪽에서는 그 수치를 이미 넘어선데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에 서비스 쪽이 크게 나왔지만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본다면 수치는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서비스업 고용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좀 하는 게 이번 그 서프라이즈나 고용 지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늘어날 거냐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가장 관심이 크죠. 계속 이제 이런 상태가 나온다면 연준의 이제 고용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는 긴축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증시의 조정이 길어질 건데, 지금 이제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그 팬데믹 이전과 고용 상태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비농업 부분 고용 추이를 본다면 팬데믹 이전 이 빨간색 점선과 비교해서 이미 그 위로 올라와 있죠. 그러면 비농업 부분 고용 추이는 이미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팬데믹 때 예를 들면 뭐 비대면 관련된 IT 섹터나 이쪽으로 고용이 확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팬데믹 이전 수치보다 비농업 부분 고용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옆쪽에 보시면은 반면에 이제 레저나 여가업 쪽,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적객업 쪽에 이번에 굉장히 크게 늘어났던 서비스 업종을 보면 아직까지 팬데믹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회복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고용이 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사실 그 팬데믹 이전 수치 이제 거의 다 와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한 다음 달 정도에 한 번 더 이제 예상보다 수치가 좀 높게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팬데믹 이전 수치에 거의 다 회복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업 쪽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고용이 어느 정도 정상화 수치 쪽으로 좀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흔히 얘기하는 매두기처럼 얘기한 겁니까? 매두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고용 지표 발표가 있기 전에 그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2% 잡기 위해서 고용이 뭐 실업률이 뭐 악화된다든지 고용이 완전히 나빠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발언의 배경을 본다면 아마 폭발적으로 이게 좀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인지를 조금 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임금 상승률은 또 떨어졌기 때문에 서비스업 쪽에 올라가더라도 임금 상승률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약간 비둘기적인 발언을 저는 좀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고용 관련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 안에 약간 꺾이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을 또 생각을 좀 해야 침체로 돼요.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아마 이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한 달 정도 더 수치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품 제한 쪽은 이미 꺾여 있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업종 고용도 둔화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논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오히려 이제 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비스 업종의 고용이 이제 거의 다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제활동 참가율과 비교해 보면 팬데믹 이전에 보시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 63% 수준에서 거의 오랫동안 머물렀거든요. 그게 이제 팬데믹 때 확 꺾였다가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나온 경제활동 참가율이 62.4%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63%에 이제 거의 근접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조금만 더 올라오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서비스 업종의 고용도 거의 둔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서비스 업종 고용이 계속 늘어나서 긴축의 우려감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 고용은 아마 다음 달 정도 수치가 나오면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으로 움직일 것 같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고용 지표가 나왔던 부분을 이제 긴축 압박의 정도를 본다면, 요거 이제 정리해서 본다면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서비스 업종의 고용이 크게 확대되는 거는 팬데믹 이전 상태로 이제 복귀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다음 달 정도에 어느 정도 팬데믹 이전 수치를 회복하면 서비스 업종의 그 고용이 이제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두 번째인데, 지금 그 고용이 감소하는 쪽은 IT 섹터 쪽들, 그러니까 고임금의 고용은 감소를 하고 있고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이 늘어나는데 그건 이제 저임금의 고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임금이 감소하고 저임금이 늘어나는 상태면 사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제가 볼 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임금 쪽에서 상승을 주도해 줘야지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고임금 쪽에서는 고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서비스 섹터 고용이 회복되는 정도에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이제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그 파월이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그걸 본다면 지금 이번에 서비스 섹터 쪽에서 고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게 크게 아주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게 이제 파월이 강조했던 고용지표 자체보다는 임금 상승률 억제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IT 쪽에서 그 고용 감소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고임금과 저임금을 대비를 해서 본다면 임금 상승률은 크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그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증시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그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그 긴축의 강도를 뭐 강화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스탑 앤 홀드에 대한 부분은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 어차피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3월 달에 불거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 우리가 금리 인상 단계를 본다면 저는 5월 달 정도 가야 여기서 이제 일단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스탑한 뒤에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좀 보자. 라는 방향으로 나온다고 본다면 뭐 5월 달에 예상하고 있는 스탑 앤 홀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아마 이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고용 지표 때문에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논란이 뒤쪽에 이제 또 다른 그 요인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증시 지금 우리가 이제 추가 상승을 하려면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쵸. 그 모멘텀을 본다면 뭐 일단 뭐 금리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불거지든지. 근데 어제 뭐 윌리엄스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사실 단기간에 그럴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뒤쪽으로 넘긴다면 뭐 기업 실적이 지금 개선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너무 안 발표 좋아요. 실적을 보면 그 사실 이제 오늘 그 디즈니도 실적 발표나고 제가 그 시간에 오르는 거 보고 지금 8% 넘게 올랐던데 8%까지 올랐습니까? 이게 과연 이제 8% 오를 거라고 본다면 그렇진 않죠. 네, 사실 뭐 실적이 그 순가입자 수를 어제 이제 보도가 미리 나올 때 뭐 가입자의 가이던스를 확 낮췄다고 해서 야, 이게 빠져도 웬만큼 지수 그 등락은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나오는 그 가입자 수가 쑥 빠졌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수익성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계속 이제 주가를 반영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기업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 당장 용원한 상태는 아니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과연 바닥이 어딘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 금리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나 기업 실적 개선되기 어렵다면 결국은 이제 여기서 증시가 추가 상승하려면 안도랠리가 좀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도랠리라는 자체가 우리가 1월 달부터 그 긴축의 강도가 좀 줄어들 것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압박에서 좀 벗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안도랠리가 경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경기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번에 그 ISM 서비스업 지수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잖아요. 그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게 제조업 지수 쪽에서도 뭔가 나빠지는 강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 아마 제 생각에 안도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쪽에서도 계속 지금처럼 급락하는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제 증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하방 공방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랠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앞에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초반에? 선반영.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그 1월 달에 그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그 산타랠리가 없으면서 1월 효과가 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그렇죠. 부분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 IT 섹터들이 실적 발표 대비로 밀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증시를 주도해 나가면서 뭔가 수급적으로 변화가 좀 있다라는 게 보였고 그게 이제 뒤쪽에 우리가 1월 달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글로벌 이제 자금 이동을 보니까 이머징 마켓하고 유로존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됐고 그럼 결국 이제 그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중국과 대만과 우리나라가 필두가 되는데 대만과 보면 대만도 어제 아시아 정치가 힘들 때 우리랑 똑같이 1% 중반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 유입이 확실히 들어오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 경기에 관련된 베팅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움직이는 대만이나 우리 쪽에는 집중적으로 테크 관련된 기업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사실 그 1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이나 모멘텀보다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의 힘으로 지금 올렸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우나 나스닥 지수를 비교해봐도 사실 그 등락률이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동성의 바탕으로 뭐 전체 섹터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특정 수급에 몰리는 돈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은 편차가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성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더 당황할 수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대로 안 움직이니까. 이거 이렇게 올라갈 그런 지표들이 나오지 않는데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니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심호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저조한데 지금 이제 염려됐던 부분이 그 서학개미라는 부분에서 투자했던 그 자금 이동이 2위와 3위가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 반도체 그 ETF 3배짜리 인버스랑 그다음에 나스닥 인버스에 집중적으로 우리 개미들 반도체 인버스 3배짜리. 3배짜리 거꾸로 가는 거. 네, 거꾸로 가는 거라. 속쓰리 아니고 속쓰죠. SOXS. 그래서 거꾸로 인버스 거죠, 상품이고요. 지금. 또 하나는 나스닥 인버스 상품. 맞아요. 똑같아요. 그 두 개에 지금 자금이 집중적으로 다 몰렸거든요. 근데 그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3배짜리 나스닥 인버스 상품은 지금 딱 한 달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51%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락이죠, 급락. 손실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했다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증시는 상승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거는 인버스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렇죠. 데이터에 기반해서 생각을 했지만 수급의 힘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더 위험하다라고 강조를 계속 드렸죠 1월 초에.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 급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고점을 형성하면 급락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어제도 그 나스닥 지수가 좀 밀렸지만 사실 그 세부적인 그 물론 이제 챗GPT 관련돼 있는 그 테마가 좀 밀렸는데 구글 때문에 사실 어제도 보면 그 가장 대장주로 할 수 있는 MS는 거의 안 밀렸거든요. 안 밀렸고 어제 나스닥 자체가 거래량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추가 상승의 여지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용 지표에서 비롯된 긴축 압박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지금 시장이 많이 그 하락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어제도 이제 그 윌리엄스 발언이 나왔고 그 전날 이제 파월의 발언이 나왔고 그 긴축 그 이제는 이제 FOMC 파월의 발언을 좀 그 세 가지 정도 특징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파월이 이제 단기적인 증시 상승에 연준 의사 결정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했을 때 지금 증시 상승이 부담스럽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그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증시가 펀더멘탈에 기반을 하지 않으면서 상승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고 그렇다 해서 증시가 지금 당장 급락을 갈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어떤 변수가 그 종속적이지 주도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증시는 생각하는 것보다 상승과 하방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업률 레벨보다 디스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하고 신규 그 교육보다는 임금 상승률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강조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고용 때문에 증시가 압박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용을 극한으로 압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 제가 볼 때 파월의 생각이 아주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그 팬데믹 때 한창 CPI가 5, 6 막 넘어갈 때 금리 인상을 안 할 때도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는 표현을 자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뭔가 파월에 대한 그 인식은 확실히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시장의 기대대로 그렇다면 윤석열 통화정책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파월이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가질 때 그건 택도 없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택도 없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멘트에 의해서 그 인터뷰 때 주가가 주로 많이 하락했잖아요. 맞아요. 그 개인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그때 주가가 급락한 현상들이 네.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장의 반응대로 우리 통화 결정이 돼도 크게 이상할 게 없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소 정도가 어느 이성적인 수준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수준을 옮겨야 된다. 그러면 파월을 우리가 왜 이제 매돌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지금 파월의 생각은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처럼 생각했던 극과 극의 상황, 극적으로 올라가거나 극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은 좀 배제를 하고 지금은 보이는 데이터대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게 제가 볼 때는 한 2월 말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고용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수치로 들어오면 시장은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말씀하시니까 다음 주 14일인가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이제 통계적 그 변수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번에 CPI도 변수가 좀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예상은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낮게 나온다라는 낮게? 거는 네, 많이 낮게. 낮춰질 그러니까 것이다. 그게 실제로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되는 가정도 있고 이 통계적 변수 조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게 또 반응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변수 조정을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 하필이면 또 갑자기 또 지금 하는지. 그게 이제 1월달 고용에도 분명히 반영이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네. 어떤 변수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수치는 굉장히 좋게 나와버렸잖아요. 데이터도 못 믿겠어요. 그렇게 막 조정하면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러면. 저도 좀 제가 한 5.5%로 조정할까요?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데이터 다 다양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IS셋 이지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돈 버는 투자 아이디어 탱고픽 할 시간입니다. 정프로 뭐하니 투자 정보 본다. 어디서 탱고픽 그거다 무료니 무료다. 정프로 뭐하니 돈 번다. 어디서 지금 탱고픽에서 돈 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 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앱스토어에서 탱고픽을 검색하십시오. 대리 불러야지. 때리는 1588 2004 불러요 천사대리 1588 천사대리 안심 귀가 천사대리 1588-1004.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나눴던 대화는요. 항상 그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 함께합니다. 그 나오는 사진이 저희 방송 캡처 사진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작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요청드립니다. 사진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거 일부러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기대감 낮추고 나서 실제 보면 이제 이거 진짜 사진보다 훨씬 나은데요? 그렇게 들려간 거죠. 장 부사장님도 표정이
이러고 있고 저도 이러고 있고 그래서 네, 예쁜 사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가장 큰 이슈는 사실 뭐 시장의 조정보다는 알파벳이었죠. 알파벳 대박 냈죠. 대박이죠, 완전히. 알파벳 그 바드라는 게 뜻이 시인이라면서요. 그래요? 예, 바드가? 바드가 시인이라는 뜻이에요. 시인이요? 시인. 예, 시. 포엠 쓰는 라이터. 좀 그것까지 모르고 어프렌티스만 알죠. 어프렌티스. 시인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시인하면은 약간 기자는 팩트를 기반으로 뭔가 분석을 하고 하지만 시인은 약간 또 은유적으로 또 혹은 그렇군요. 약간 함축적으로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닌가. 오류 때문에 뭐 7% 8%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뭐 다 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오늘 그 문제를 잘못 푼 거잖아요. 그 얘기들 하는 거가 뭐 천체 마운 게임 어떤 여정이라는 건데요. 그거 뭐 틀릴 수도 있죠. 다만 그 자체를 보면 홍보 영상에서 그거 한 거를 잡아내지 못했을 정도는 뭔가 좀 나사 하나 빠졌다는 정도. 쉽게 해서 뭐라죠? 정신력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라. 네, 그죠. 한국말로 보면 그냥 윗사람이 혼날 때 상관한테 혼날 때 정말 어이없이 혼나는 거 있잖아요. 야, 정신 차리고 해. 그럼 그렇게 하면 진짜 알아보는 혼나면서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짜증만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딱 정확한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뭐 좀 틀릴 수도 있죠. 그런 건데 하여튼 뭐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고. 네. 근데 하여튼 뭔가 좀 나사가 빠진 건 맞죠. 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분석 기사를 쓰고 하는데 오늘 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기자가 정말 잘 표현했어요. 그게 오늘 뭐냐 했냐면 제가 풀어서 썼는데 좀 정제했는데 오늘 제목에 화면 보이시면 갑자기 후발저라고 썼는데 그분의 얘기를 그대로 제가 한국말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구글이요. 알파벳이 여태까지는 검색 시장도 끌고 왔고 어찌됐건 검색 엔진은 거의 97%를 차지하고 네, 그것도 보여드려요. 엄청나게 끌고 왔고요. 끌어왔고 동영상 시장에 물론 유튜브랑 인사한 거지만 어찌됐건 유튜브로 하고 왔고 디지털 광고 시장을 전 세계 광고모에 퍼뜨렸고 그래서 분명히 시장을 끌고 왔는 선두주자였는데 자고 나니 후발주자? 그런 표현을 딱 썼어요. 그럼 지금 선발주자는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것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이런 건 다 차치하고 일단 먼저 들어갔잖아요. 먼저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자고 나니 후발주자였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고 나니 후발주자. 제가 했던 정확한 표현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말로는 오늘 가장 한 거는 눈 뜨고 보니까 후발주자였다. 그런 표현이었는데 전 정확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말씀드리겠고요. 여튼 3대 지수는 하락 반전했고요. 나스닥 오늘 또 1.6% 떨어졌고요. 다우 0.6, S&P 500. 그래서 어저께 훅 올라간 거에 보면 또 좀 내려가고 뭐 이 정도로 일단은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융시장 살펴보고 일단 종목 알파벳 얘기해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반등세 일단 멈춤했죠. 좀 꺾였네요. 네, 좀 그렇지만 뭐 조금입니다. 조금 그림에 따라서는 좀 많이 보일 수도 있고요. 조금 했지만 어찌됐건 3.6 수준에 다시 가 있다. 이게 3.7도 막 가고 그랬었잖아요. 엊그저께는 3.38, 3.39 정도로 이틀 동안 장중에 갔었어요. 마감은 3.4대 들어갔지만 확 내려가던 것이 다시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은 어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지만 확인했지만 결국 금리를 올릴 거다. 그거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에 따라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흐름에서 이어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보합입니다. 실제로 오늘 그 금융시장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달러가 보합이었고요. 미국 달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딱 그림 두 개 보시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S&P 500이 작년 10월 언저리부터 해서 좀 반등하는 거고 있고요. 밑에는 이거 월스트리트저널 거지만 결국 달러 인덱스는 내려갔다 좀 반등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한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1 내려가는 거, 즉 원화가 강세해야 된다는 거죠. 1,400원 하던 걸 1,200원 되면 그만큼 외국인은 들어오는 거거든요. 반대는 파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장 쉬운 것들은 역시 우리가 이익 같은 건 좀 어렵잖아요. 찾아봐야 되는데 $1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단 말이죠. 더 중요할 때 보면 알아서 네이버 같은 형님들이 네이버 여러분들 키면 바로 환율부터 쭉 보여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 $1, 달러 이런 거 달러가 가장 중요한 변수일 거다. 그렇죠.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값도 오늘 이제 보합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오늘 시장의 흐름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서비스 물가를 오늘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아주 재미난 거 통계가 있기 때문에 눈에 번쩍 뜨는 통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제도 그 얘기하셨죠. 어제도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가 지금 디스인플레이셔널의 초기 단계라는 얘기했어요. 물가 상승률의 둔화가 초기된 거는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또 하나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제품 가격의 상승, 제품 가격에서 떨어지는 것은 이제 뚜렷해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전히 서비스가 불안하다 그랬죠. 서비스 그렇죠. 서비스가 불안한 건 우리가 또 뭐로 아실 수 있냐면은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간 금요일 저희가 토요일 날 주말 라이브도 보여드렸던 그 섹터별로 미국의 그 고용 시장 보면 한 10개, 11개 섹터로 나누거든요. 거기 보면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그러니까 접객업죠. 쉽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면 스타벅스에 있는 직원분들 아니면 뭐 레스토랑, 카페에서 직원분들 그런 것들을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분들의 임금 상승률이 약간 낮아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치고 조금 올라간 걸 보여드리면서 그 얘기를 어저께 파월 의장도 했습니다. 네. 서비스 쪽이 아직 너무 강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나는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가 올릴 수 있다 얘기한 거거든요. 서비스 요금에 정말 진짜 대박 통계입니다. 그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고요. 네. 이건 뮤지컬 현장에서 안 보신 분들도 영화 엄청 보셨고 그쵸. 이거는 여기에 음악을 모르신 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페라 유령하시죠? 오늘 오페라 유령을 뉴욕타임즈인가 어디에서 가격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티켓 가격이요? 티켓 가격이 평균 뭐 비싼 거는 뭐 $1,000 할 수도 있겠죠. 비싼 건 $1,000. 앞쪽 자리 좋은 자리. 네,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일 인기 있는 것들은 뭐 2년 후고도 팔려 있고 막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해밀턴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 아직 안 들어왔는데 해밀턴 같은 경우는 뭐 몇 년치가 다 쏠다죠. 네. 좋은 자리는. 그런 거 아시는 분 좋아하시면 네. 아실 것 같은데요. 평균 티켓 가격인 거죠, 이게. 그래서 오페라 유형의 평균 티켓 가격인데 지금 $200 넘었어요. $200. 밥을 주나 봐요. 저 정도 분위기면. 이거는 밥 줘야 됩니다. $200. 저 마스크라도 하나씩 나눠줘야 됩니다. 급등했네요 가격이. 마스크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나오면 또 마스크 그 한 거 사죠. 굿즈 사야죠. 마스크도 사죠.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와. 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브로드웨이 월드라는 소스를 해갖고 뉴욕 타임즈가 어디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건데 워낙 많이. 우리나라 영화 티켓 가격 오르고 콘서트 가격 오르고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거죠. 다 이런 문화 관련된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 그래도 이렇게까지 안 올랐죠. 영화 가격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아직 안 올랐죠. 배가 올랐는데요. 그럼 이게 맞다 틀리다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갖고 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가 보면서 좀 엄청나게 지금 서비스 요금이 비싸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실 때 어저께 제롬 파월도 이상했지만 앞으로 보실 때 꼭 한 달에 한 번씩 보시는 거가 서비스 요금, 특히 거기서 코어 서비스 요금, 쉘터 제외, 네. 아니면 특히 우리가 고용 보고서 볼 때는 저희가 매달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런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임금 상승률 네, 그런 것들 보셔야 돼요. 저런 그 서비스 가격 안에 네. 저런 티켓 가격이 있다면 사실 이렇게 한 번 올라간 가격을 쉽게 낮추진 않잖아요. 거기서 유지를 하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안 가면 떨어뜨리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왔다 갔다 해요 가격이? 어이구, 저한테 뭐라 그러실 거예요? 이거 보시잖아요. 정찬을 주면 되죠. 2인 식사권을 포함시키면 되죠. 같은 가격에. 요거 한번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 좀 내려가죠. 왔다 갔다. 내려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왔다 티켓 갔다 가격이 등록폭이. 거의 고정이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죠. 그럼. 꽤 많이 움직이네요. 비싸네요. 주식 같습니다. 어떻게 보죠?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시면 계실 때 그거 네네.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 되겠죠. 자, 드디어 알파벳 얘기. 알파벳 얘기인데요. 딱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그러니까 그 월스트리트 제목을 갖고 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양날의 컴이 뭐 이제 뭐 칼이 뭐 구글에 뭐 협박이 뭐 위협이 된다 뭐 이런 등등 얘기하는 건데 이분의 얘기가 이겁니다. AI 챗봇 검색 시장의 전쟁이 일단 시작됐다는 건데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새롭게 전개되는 AI 챗봇 시장에서 알파벳은 제가 직역합니다. 직역한 거. 알파벳은 익숙하지 않은 위치에 지금 들어섰다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위치가 뭐냐면 앞서가는 리더를 쫓아가는 위치. 리더가 그럼 지금 뭐예요? 앞서가는 애가 있잖아요. 그냥 뭐 오픈 AI나 앞서가는 애가 빅이나. 어찌됐건 공개적인 서비스를 제일 먼저 발표한 거는 어찌됐건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네. 그렇죠. 앞서가는 리더를 쫓아가는 위치가 됐다는 거죠. 이거 갖고 7% 떨어진 건 설명은 안 되죠. 안 되지만 이거가 지금 시장에서의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셔야 될까요? 또 이 한 문장으로 저는 오늘 모두 기사를 사는데 어제부터 많이 봤지만 이게 가장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들 3프로 TV 보신 분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원하시면 요거 그대로 찾아서 검색해서 여러분 기사 보시면 원문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더 많은 더 자세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와중에 딱 이 얘기가 최고였다. 그럼 딱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아까 오페라의 유령 티켓값 보여드리는 것도 딱 직관적으로 이해되잖아요. 뭐든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이런 말이 이해될 것 같고요. 검색 시장 보겠습니다. 검색 시장이 2010년과 2022년인데요. 점유율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압도적이죠. 압도적인데 2010년에 90.77%에서 84.72. 여전히 야후 파이낸스 쓰는 분도 있고 다 있죠. 다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쓰는 분도 있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3.4에서 8.67이 12년 동안 올라왔고 구글은 9.77에서 84.7. 그래도 훨씬 크고 시장을 끌고 가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점유율은 차이가 있었다.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매출을 한번 보겠는데요. 알파벳은 이번에 매출을 감소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알파벳 감소났고요. 알파벳은 페이스만큼은 절대적은 아니지만 알파벳도 보면 광고 매출이죠. 디지털 광고를 선도해 왔고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보면 디지털 시장에서 광고 매출이 두 군데가 큰 거가 두 군데가 줄어들었습니다. 알파벳이 줄고 메타가 줄어들고요. 광고만 보면 아마존이 19%가 늘어났습니다. 광고만 보면. 그리고 애플도 광고가 늘어났습니다. 광고만 보면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알파벳은 광고만 갖다 댄 겁니다. 엄청나게 계속 여기 이렇게 낮았던 것이 250억 달러 하던 것이 2250억 달러로 왔죠. 뭐 10배 됐죠. 10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10배 됐지만 성장률이 급등했다가 급장해서 좀 꺾이는 모습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성장률이 약간 마이너스 줄어들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딱 요때가 뭐냐면 부사님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그게 이제 구독으로 가는 거거든요. 구독을. 요때가 2014년 15년이 구독으로 여러분들이 갑자기 다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CD를 하건 DVD를 해갖고 어떤 불법으로 많이 하던 거가 그다음부터 어느 순간 구독으로 가면서 그렇죠. 좀 더 클라우드에 받아들이면서 한 달에 $9 구글 내고 뭐 이런 거가 바뀌면서 훅 가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둘 다 좋은 회사죠. 둘 다 좋은 회사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은 약간의 디테일은 차이가 있더라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글을 이끄는 부사장이 퇴사했어요? 굳이 따지자면 이런 걸 낙제를 얘기하는 사람 있죠. 구글에 18년 동안 있던 분이 클레이 웨이버라는 분이 오늘 발표가 났는데요. AI 전문 기업을 창업했다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누구랑 창업을 했냐면 우리 또 세일즈포스 공동대표. 세일즈포스 공동대표가 1월 말에 그만뒀어요. 네, 그래갖고 그 마크 베니오프랑 공동 창업 CEO가 있는데 그래서 단독 CEO가 됐잖아요. 그때 그만둔 분이 브래드 테일러인데 이분이랑 손잡고 AI 전문 기업을 창업한 거. 이것도 굳이 또 보통 같은 뉴스도 안 되지만 오늘 같은 날은 떨어지는 날은 굳이 이분이 어디 발표한 게 아니라 링크드인에 자기 걸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또 알려진 거죠. 경력이 업데이트가 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알려졌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악재를 찾자 그러면 이런 것도 악재라고 굳이 따지면 이분이 어느 정도를 했는지는 전 모르겠으나 이런 것도 있더라. 그런 거죠. 이어서 우버 소식 확인해 볼까요? 우버는 어느 정도 어저께 이미 예측이 됐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저께 허츠 얘기를 여돈 앵커님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버 컨트랙트, 우버나 리프트의 드라이버 같이 자동차 공유 시장의 드라이버들은 그 관련되는 거라서 허츠의 매출이 100%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 하는데요. 우버는 적자가 예상됐는데 흑자가 났습니다 지금요. 18% 적자 예상되는 29% 흑자가 났고요. 매출은 그대로 맞췄고요. 실제로면 1시간당 100만 건이 지금 승차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1시간에요. 4분기 총 20억 건이라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요. 역시 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 2023년에도 총 매출이요. 총 매출이란 건 이제 전체 그냥 여러분들 차지하는 겁니다. 예, 우버 이츠가 됐고 우버에서 타는 거. 총 매출에서 순매출은 따로 나오는데 여기는 이런 건 다 순매출이고요. 총 매출이 20에서 24% 또 늘어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급등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상장한 날 첫날 3분은 아직도 더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좋다 하는 것들은 천천히 사시면 돼요. 천천히. 그러니까 그냥 너무 꿈과 희망을 가지면 필요 없다 보고 있고요. 이분도 여러 가지 다 얘기하지만 직관적인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우버의 이분이 CEO인데요.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가 1억 3천만 명이랍니다. 지금요. 그래서 역시 전년 대비 11%나 늘어나서 자신감인데요. 지금 또 질문한 거야. 너 이제 이렇게 경제가 리세션도 되고 소비도 유축된다는 너 괜찮냐 그랬더니 이분의 답입니다. 그대로 직역했어요.
룩텐 루트죠. 보고 또 봤다는 건 제가 여러 가지 다 살펴봤는데 소비자의 소비 둔화 징후를 전혀 볼 수 없다. 그 자신감을 피력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 수단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우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택시는 안 타고 우버를 타는 거죠. 뭐. 택시 하는 분들도 우버를 많이 하고. 우버가 더 비싼 걸로 아는데 미국은 좀 다른가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웬만한 데 보면 이제 공항에서 다운타운 가는 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약간 비쌀 시간도 있고 쌀 시간도 있고 뭐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죠. 아니면 차를 팔고 그냥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죠?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시애틀에서도 한번 통계를 받고 밴쿠에서도 봤는데 지금 시내 있죠. 다운타운의 시내 주차 요금은 좀 싸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정액 금액 같은 거가 딴 거 올라가는데 그게 안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투여가 좀 줄어드니까 다운타운. 왜냐하면 어느 대도시들이 전부 다 메트로 시설을 많이 더 확충하잖아요. 결국 자가 운전보다는 그 지하철이나 버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이분의 시각은 이랬었다라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얘기 좀 해주세요. $200 넘었어요. 아, $200 넘었죠. 네, $201. 예,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가 계속해서 비판했었잖아요. 트위터에 대해서. 근데 지금 가격 인하한 데부터 상당히 다시 불리시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200에서 225를 올렸고요. RBC에서는 186에서 223을 올렸고요. 론 베론이라면 워낙 이제 테슬라의 불입니다. 이분이요. 자기가 베론 펀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지분이 30%를 갖고 있는데요. 이분은 2030년에 $1,500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분은 30%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은 전기차의 수요는 이제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유례 없는 그냥 고속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차 시장은 대세인 건 분명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기차 관련된 거를 많이 또 찾는데 메이커 중에서 뭐 테슬라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뭐 들은 뭐 다른 부품도 있고 다른 중국 회사도 있고 다른 뭐 차지 회사도 있잖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식을 선택하실 때 얼마나 많이 오를지 모르겠으나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딱 하나만 기준을 걷다 잣대를 하나 더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 배당. 네, 제2, 제3을 굳이 찾으려고 그러면. 제1은 뭐 테슬라는 상관없이 좋지만 다른 거 하려면 저게 배당을 주는 거야? 그거를 찾아야지 조금이라도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테슬라 얘기 마지막으로 좀 들어봤는데 앞서서 디즈니 실적 이야기는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발을 앞으로 좀 당기시면 디즈니 실적 이야기 잠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수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풍성한 목요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좋아요 요즘에. 낮에 어제 걷기 좋죠? 차에 16도가 찍혔어요. 에이 16도는 아니죠. 6도 아닌가 6도? 제 차에 16도가 찍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16도요? 네. 엄청난 차입니다. 이거 열받은 차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처럼 배 나오기 싫으시면요 이런 날 운동하셔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될 걸으시고 것 같아요. 햇빛 보시고 좋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잠깐 한 30분이라도 산책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